디스커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재무 구조상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이 넘는 분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하면 10%만 하면 얼마죠? 5억씩 100명이니까 500억이고 5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게 됩니다. 네. 아직 5분이 안 됐죠?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 탐남 꿈 배움터는 꿈을 이룬 그대에게 초청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스 화이팅! 꿈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시죠. 1,000원을 가지고 선거위원장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교육감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는 단지 내가 회원에 가입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페이스북,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블로그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있음을 슬로건화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칭 한라 청소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많은 컨텐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모신 여러분이 바로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바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교환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지역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물적, 심적 또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국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감을 바꾸는 1,000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2의 서귀포 혁신 포럼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혁신을 위한 박람회 공청회를 열어서 실천 좋은 사례들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의 본질들을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카페를 교육 혁신의 전폭적인 네트워크로 구축하자는 것을 저희는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돌고래의 꿈. 여러분들 그 환경 스페셜 제돌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먼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쇼장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핑크리 돌핀스라는 그 돌고래 생명운동팀이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남방 돌고래가 저 푸른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돌고래가 먼 바다로 나갈 때 얼마나 광대한 꿈을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우리 조가 그렇습니다. 이쪽 박수 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혁신이 뭐냐? 혁신의 의미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런데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혁신 마음에 안 든다. 용어 자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주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얘기한 것은 제주는 그 관광 분야, 또 한 분야는 자연 생태 분야죠. 그래서 항시 제주를 얘기할 때 생명 평화에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계전투가 많이 있겠죠. 방법적인 것도 많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죠. 그때 이런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리에 큰 실천만으로 나가기 힘들다. 우리가 실제 고민해보자. 서진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를 땡긴다가 않더라. 우리 큰 주제로 한번 가본 다음에 내년에 와서 실제로 내후년에 그 다음에 제주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 이런 의견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자면 2박 3일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요. 결론을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여행령이도 나왔고요. 탐라대학교 살리기 방안 뭐 여러 가지. 그것은 각계적인 거죠.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에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실행한 것 중에 필요 없고 쓸데없이 없는 것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제
세하다. 저 30년 선생했는데 진짜로 학교 현장이 망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놈들 때문에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팀원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가 한 것이 뭐냐? 없애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랍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없애는 것이 하면 건배사처럼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 그러면 이제 삼다수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의 진보와 삼다수를 엮으니까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3월 22일이 이제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3월 22일을 기념하면서 이제 왜 이제 물이 중요하냐 그러면 물은 만들 수가 없다. 그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아무리 많아도 오염된 물은 쓸모가 없잖아요. 마실 수도 없고 생활용수로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물이 그렇게 많지만 실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용수는 그 많은 물 중에 채 10%도 안 된다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물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이제 아껴 쓰기, 바르게 쓰기, 다시 쓰기, 그죠? 이게 이제 물 절약, 뭐 재활용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아껴 쓰기, 바르게 쓰기, 다시 쓰기.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이제 뭐 단수 체험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재밌으셨나요? 내년에 또 오실 거죠? 내년에 안 오실 분 다 손 내리세요. 내가 대선나면 못 가요. 네네. 내년에 다 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틀 동안 굉장히 그 추운 데서 개고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주최 측에 제가 약간 좀 뭔가를 하는 겁니다.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똘망똘망 하시고요. 다 천사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제주도에. 그래서 저희는 이틀 동안 내일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서귀포의 꿈을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5월에 가보의 꿈,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전봉준 버스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이거든요. 저 버스 한 대에 4명씩 탄다 그랬더니 47대만 있으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 서귀포의 꿈에 참가한 포럼 참가자들. 그 다음에 저희가 공간이 정읍이거든요. 기타 등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정읍. 그 다음에 전봉준 버스를 타고 싶은 모든 분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하느냐. 2014년 5월 10일. 그러니까 9일부터 11일까지 정읍에서 축제가 있는데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5월 10일 오십시오. 1894명이 정읍으로 오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전봉준 버스를 타고 가서 뭐를 하느냐. 가보의 꿈 포럼을 거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의 꿈이 서귀포에서 이루어졌다면 가보의 꿈은 정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봉준 버스를 타는데 이미 저희가 예약을 받았습니다. 양평에서 생태계 하시는 선생님은 전봉준 생태계 버스를 한 대를 대전해서 오실 거고요. 또 청주에서 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전봉준 작가 버스가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고객별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일단 47대만 되면 저희가 47대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도 1894명보다는 18,940명. 그 쪽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쪽수임을 떼거지. 이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이 버스를 타고 오시면 그 안에 전봉준 도서관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세계에도 없어요. 그날 만드는 거예요. 네, 전봉준 관련된 책들 읽고 오시던 들고 오시든 그림을 갖고 오시든 그 안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서관이거든요. 왜 저희가 이 도서관을 넣냐면 저희 원래 조에서 3가지 안건이 나왔어요. 하나는 힐링 도서관을 만들자, 클리닉 도서관을 만들자. 또 하나는 미디어 생태계를 한번 바꿔보자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넣었습니다. 박물관도 만들 겁니다. 1894명이 전봉준 관련된 걸 다 하나씩만 들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전시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뭐를 타고 오냐, 버스 타고 기차도 타고, 농민이잖아요. 경운기, 딸딸이, 말도 타고 오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휠체어도 타고 오고, 수단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타고 오시면 되고요. 그 전에 뭔가 흥미를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큐도 제작하고 영화도 제작하고 현장에서 영화도 제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 조만 갖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고요. 공감하시고 여러분들도 또 공유해 주셔야 되잖아요. 확산해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로 5월에 가보의 꿈 전봉준 버스를 하고 8월에 또 뭔가를 하고 11월에 뭔가를 하면 내년 2015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서귀포의 꿈 포럼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네, 먼저 탐라대학은 탐라조가 사상학습으로 교육혁신을 이루자는 것이 저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발표는 20대인 저와 기성세대이신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먼저 대학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미대 학생들도 회계원리를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에 최적화된 그런 교육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대학생들이 꿈이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4일은 탐라대학이라는 기존의 정규 대학 과정으로 그리고 3일은 대안학교로 나누어서 획일화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3일 동안 대안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4일 동안에는 기존의 교육과 비슷하게 정규 대학 과정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3일 동안 대안학교로서 나도 교수가 될 수 있고 또 학생이면서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탐라대학의 새로운 교육 혁신을 이뤄내시고 또 총장이 되고자 하시는 교수님께서 다음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맞는데 총장이 되고자 한 적 없고 만장일치로 총장에 추대됐습니다. 사람 볼 줄 아는 6조의 멤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폴 필리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인플레이션보다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위험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발표의 기술이나 언어의 유의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스티커를 붙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6조는 전원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그 시점에 저는 제주도로 이주해서 제주도에서 뼈를 묻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탐라대학을 우리 탐라조가 여기 적진 않은데 접수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실천 가능한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썩었다. 안 좋은 건 없앤다. 없애지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일수록 더 즐깁니다. 잡초처럼, 암종처럼. 더 우리가 건강을 더 강화시켜서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교육의 혁신은 지금 죽어가는 대학, 어려운 대학을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려내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고 바로 우리들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우리를 전부 바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건만 형성되면은 이번에 아예 시장, 도지사 만나고 갈 겁니다.
협동조합원이 되고자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교수로도 모시고 계획은 이렇습니다. 살짝 귀띔을 하자면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전부 학생이 됩니다. 그 학생 중에서 교수가 나옵니다. 탐나대학이 왜 어려우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제주도 탐나대학까지 와서 경영학을 배웁니까? 서울에도 대학이 넘쳐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탐나대학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과목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도권에서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대안학교에서 벌어서 기존 학교를 먹여 살리는 거 이거 없앨 수 없으니까 차차 변형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팀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교수도 되고 학생도 되고 운영진도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7조 몰빵조는 사실은 주제 파악을 잘 못했어요. 저렇게 이제 좌우로 재서 뭘 해야 되는 건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만 주면 되나 보다. 세상을 혁신하는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별 얘기가 다 나오다가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아니 되겠다. 한 개만 정하자라고 해서 저희 조의 어른이신 유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조의 주제는 자기혁신으로 하자. 아까 저기 비우기 하셨잖아요. 버리기인가 비우기인가? 뭐였죠? 없애기! 없애기. 없애기랑 저희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자기혁신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자기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좋은 얘기 많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은 내 안에 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말 좋은 말 같지 않나요? 자, 박수 조금 있다. 잠깐. 다음에 박수 조금 있다. 지금 치셔야 돼. 제가 어떤 말 하면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바로 평화가 되자. 이런 얘기 좋은 얘기잖아요. 박수 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타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이 자기혁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막 자기혁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사업화가 될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다음에 우리가 사회의 혁신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나를 내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고민 끝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혁신을 위해 온, 오프 나눔을 계속한다.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모임이고요. 오프라인 모임이에요. 이해하셨죠? 네네. 온라인 모임으로 일단 밴드를 만들어서 여기 뒤에 있는 밴드도 밴드지만 요새 유행한다는 네이버 밴드, 모시기 밴드. 그 밴드를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고 교육하고 학습하고 정보 공유를 한다. 이런 정도쯤의 행동 강령을 만들고 아침에 절하기 이런 건 뭐 반찬쯤이라고 보면 돼요. 주식이 이거라면 아침에 절하기 이건 반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막 이런저런 토론하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감동을 먹은 말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되게 고민하던 끝에 나온 말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몰빵하는 자기혁신. 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좋은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좋은 기운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고요. 버리기 아까운 말들,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기, 나의 적은 게으름이야. 내지는 나이, 전공, 성별이 다르기에 이 자체가 서로에게 교육과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 저희는 몇 가지의 꿈들이 의미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꿈에 대한 플레이. 그래서 아이들이나 저희가 항상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또 바탕이 되는 것도 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한 그 틀, 저희가 생각했던 이 모든 꿈들이 한 틀에 모여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이렇게 꿈틀 이렇게 생긴다 해서 저희가 꿈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서귀포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지금 나오셨던 것 중에 사실 중복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작성하는 순간까지도 그 아이디어가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서귀포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했던 서귀포, 그러면 서귀포의 주민,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방안으로 했고요. 여기 혹시 제주도 주민 좀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서귀포에 사서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새로운 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꿈을 같이 꾸시게 되면 정말 서귀포 주민이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서귀포에서 살고 싶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주민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고 그것이 그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이것이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과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착안을 했고요. 첫 번째는 서귀포 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뀌는 것을 착안하게 하는 건 서귀포 주민이고 주민이 바뀌지 않으면 서귀포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역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거를 또 통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을 학교를 세우게 되면 농부인 내가 가서 바로 밑에 세대들에게 다 가수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시장 마케팅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세대와의 소통도 맞는 부분도 그 아이의 그 교육이란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서귀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많은 걸 물어봤는데 제주도에서 왜 육지 쪽으로 가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주도에서는 별로 할 만한 연령층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없다고 해요. 놀이문화도 없고 그냥 갈 수 있는 곳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각 연령층별 콘텐츠를 저희가 갖고 있는 소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싱들이 모아서 이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걸 파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아무래도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건너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단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수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가 많이 늦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반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동북아 아시아를 중심할 수 있고 지금 또 다음 또 본사가 또 제주도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IT를 이용한 SNS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제주도를 조금 더 정보화시에 오픈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 그 강의하고도 좀 비슷한데 제주도라는 이 지역적인 여건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그런 허브 중심지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류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헌화할 수 있고 그거를 그냥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역적으로 적합한 제주도에서 세계 그 3개국에 또는 다른 나라를 또 내통할 수 있는 중간의 역할을 있는 제주도에서 열림으로써 제주도로 생각하면 학생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포럼의 중심지를 구축할 수 있겠다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주도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안을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하고 싶고 왜 제주도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가 생활이 좀 한정적이고 또 견본을 넓힐 기회가 적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인데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겨울이니까 이제 스키장도 가고 싶어요. 그렇죠, 스키장. 그죠. 제주도 스키장은 없죠. 근데 저희 이제 제주도 학생도 이제 스키장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사업자의 예를 하나 만드는데요. 지역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여가 생활도 부족하고 견문을 높일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각 중간이 되는 지역의 학교가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는 겁니다. 근데 학교만 하게 되면 학교들끼리만 소통을 하게 되면 단절되고 그 세대들만 공감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기관이나 교육청까지도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지금 오늘 저희 포럼도 교육발전 기금으로 했잖아요. 이런 거를 역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자는 거죠. 근데 서귀포만 있냐? 각 지역마다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서로 통합하여서 저희는 정제적인 지원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역으로 내륙에 있는 학생들은 제주도에 직접 와서 농장 체험이라든지 자연환경 체험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하고요. 또 역으로 이용해서 제주도 학생들은 스키장을 가는 거죠. 그리고 군산에 이런 뭐 배를 타러 가본다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4년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3+1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3년은 뭐 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자매결혼 맺은 학교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차관을 한다라고 하면 포럼처럼 학생들도 좀 폭넓게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그렇지만 그 예산은 우리가 2014년도, 이제 2015년도, 16도에서 저희 꿈틀팀은 꿈틀합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귀포의 꿈을 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저녁에 먹을 때. 자, 제주도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만 명이에요. 근데 며칠간 묵을까요? 3일간 묵어요. 근데 하와이는 970만이 오는데 약 8일간 묵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하와이가 이 제주도보다 약 인원수는 적은데 20배 이상 관광 수입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에 가장 많은 게 세 가지가 뭐죠? 자, 우리 바람, 또 돌, 여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람 해가지고 바람이 영어로 말하면 뭐죠? 위시. 자, 같이 따라해봐요. 위시. 시작. 자, 저쪽은 안 합니까? 같이 해봅시다. 위시. 시작. 예, 그래서 우리 서귀포의 꿈, 바람을 한데 우리 조 이름은 제주도에 많은 바람, 또 뭔가 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위시, 바람을 해가지고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돌 하루방 이쁘죠? 그 다음에 말.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동북아 환경허브예요. 아까 우리 김영호 산자부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하고 의견이 똑같대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 직전이에요. 센카쿠라든지 독도라든지. 그 이유가 아까 김영호 장관이 뭐라고 그랬죠? 뭐에 근거한다 그랬죠? 뭐를 탈피하자 그랬죠? 동족주의죠. 누가 얘기했죠? 동족주의 얘기한 사람 나오세요. 자, 선물 나오세요. 자, 선물 전달. 선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세요. 술 한잔 하세요. 맥주 한잔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자, 여기에 동북아 3개국이 아까 교수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결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서귀포의 장점이 뭐죠? 생태 환경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보조된 나라가 없어요. 잘 지역이 없어요. 그게 서귀포예요. 그래서 이 서귀포의 장점인 이 동북아 환경 생태, 이것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자는 거죠. 지금 금융 허브가 우리나라에 설치된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동북아 환경 허브를 우리 서귀포시에서 유치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환경 문제가 정말 끔찍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 끔찍하죠? 중국에서 오는 항상 몽골의 사막 얼마나 끔찍합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또 일본에서 뭐가 옵니까? 방사능 와가지고 우리가 수산물을 먹니 못하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뭔가 하면 환경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센카쿠라든지 독도라든지 전쟁 직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쟁에 휘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중물이 뭡니까? 선생님들 마중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를 하기 위해서 마중물 있듯이 우리 서귀포의 동북아 환경허브가 마중물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도 가져오고 환경도 보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설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은 동북아 환경관계를 이 서귀포시에서 꽉 잡아가지고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웰빙 체험도 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서귀포에서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말타기예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면 동물 심리치료라고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은요 어디도 없어요. 오로지 서귀포에서 웰빙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귀포가 좋은 점이 뭐죠? 일본 가깝고 중국 가깝고 그럽니다. 지금 서귀포 주민들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제일 아베 때문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일본인들이 제대로 안 와요. 그러면 일본인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중국인이 커버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안 오면 진짜 제주도 서귀포 경제는 완전히 떨어질 거예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정치적인 거기에 연연되지 않게 우리가 3개국의 어떤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장점 뭐냐? 1000만 명 주로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우리 서귀포를 방문합니다. 위치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데가 없어요.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3개국 국민 모두가 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쳐야 되고 기회는 뭐냐? 앞으로 지구 온난화. 이거 안 하면요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자원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협 요인은 우리가 3개국 갈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걸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뭔가 하면 2013년도에 우리 여러분들 다 받았죠? 100억이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적어냈습니까? 뭘 적어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100억을 주면 여기에 2014년도에 설립 계획을 만들어서 종잣돈 100억으로서 이것을 센터를 허브를 만들겠다. 두 번째 자,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제 서귀포에 있는 한라대학 캠퍼스를 우리가 활용하겠다. 아까 우리 김영호 장관님도 대학과 연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뭐가 열죠? 평창 올림픽이 있고 아세안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마무리해서 2018년부터 서비스를 해가지고 연간 100만 명 정도의 우리 허브를 통해서 하겠다. 자, 이걸 하면서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뭔가 하면 환경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식생활이라든지 건강, 웰빙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제주도가 서귀포가 갖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자유학기제 그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체험을 통해서 좋은 점이 인성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조 조장 안성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비의 섬이라고 제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자연이 갖춰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곳입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아름다운 올레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다 모아져서 융합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네 가지를 하나로 뭉쳐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양은 제주도를 형상화한 모양입니다. 여기 안에 네 가지를 다 몰아 놓은 겁니다. 3초간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몰아서 행사를 진행을 할 거냐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눈 많이 필요하셨죠? 눈을 한번 감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상상에 덧붙이는 좋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제주도를 그려봅니다. 제주도는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해안가 거리가 약 400km가 나옵니다. 그 400km를
사상 정신에 의거해서 43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 속에서 43개의 권역을 전국의 바다 수영 동호인들이 각각 구역을 맡습니다. 그 구역에는 샤먼 문화도 있을 거고, 해녀들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마을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숨어있는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바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수영을 10km를 합니다. 400km를 43개 권역으로 나누면 약 10km 정도가 나온다고 보고요. 10km 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올레길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올레길은 바다와 접해져 있는 길도 있고, 더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보입니다. 한라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2015년 4월 3일에 09시 땡땡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44개 권역을 일순간에 돕니다. 시간은 5시간이 걸립니다.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 5시간 동안 거리를 해서 걸으시면 됩니다. 한라산 올라가시는 분들 5시간 동안 등정 거리를 해서 한라산 정상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기부가 있고 제주 문화를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를 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탐하고 싶어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많은 분들과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로 융합하는 그런 저희 청춘 불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단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부산을 넘어서 서울까지, 거기서 넘어서 북한까지도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꿈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란 목적을 가지고 내부 고발자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자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서 내부 고발자란 공익정보 제공자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조그맣게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느껴왔던 것처럼 미미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행동이어서 우리는 안 되겠다, 시민들이 일어나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권은희 과장이 승진해서 누락되고 얼마나 많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사 선생님들 많으신데 학교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고 드러냈다가 학교를 퇴직당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힘을 주고자 시민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취지 안에서 이런 운동을 벌리기로 했고요. 저희는 이거를 우리 모두가 1인 미디어가 되고 1인이 해서 다단계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끼를 치고 하다 보면 비록 내가 가진 힘은 하나겠지만 새끼 치다 보면 100이 되고 1000이 될 거라고 믿고, 그 힘으로 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적, 원칙, 사업 운영, 실행 방안, 홍보 방안 해가지고 모든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공감성, 신뢰성, 투명성, 동등성, 지속성, 이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다니까 짧게, 우리가 벌리는 이 다단계의 기본 미천은 여기서 받는 1등에게 주는 30만 원이 시작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빨간표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는 이 빨간표가 권은희를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의 동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수!